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 시간이 지났는데요. 시행 이후로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과 임대차 3법에 관한 그런 전문가님의 생각은 어떤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전문가님의 의견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임대차 3법이 나오기 이전에 시장에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임대차 3법이 나옴으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안정화적으로 갈 것이다라는 의견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게 오히려 더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의견도 많았었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된 대로 그 일들이 진행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더 부작용적인 측면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실제로 매매가 같은 경우도 거의 신고가를 갱신하는 아파트들, 그런 단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전세가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오르는 것보다 더 무섭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 나가신 분 같은 경우는 잘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매매가, 그러니까 전세가나 매매가보다 이 폭등보다 더 무서운 게 실제로 전세가나 이런 매매 거래량의 어떤 그 매물이 없다는 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그 한 가지 좀 퀘스천 마크를 던져봐야 되는 게 이게 임대차 3법이 사실 시행되기 이전에 이게 실제로 꼭 지금이어야 됐을까라고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게 사실 전세가가 폭등한다라는 얘기는 임대차 3법이 나오기 그 이전부터 예견이 됐었고 많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3기 신도시의 어떤 청약을 대기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뭐 한시적 1가구 2주택자인데 지금 현재 뭐 전세로 이렇게 들어가 계신 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뭐 하락이 올 것이기 때문에 또 전세로 들어가신 분들, 그리고 제일 큰 이유죠. 현재 금리가 워낙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전세의 매물을 주기보다는 월세로 전환을 하셨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세의 매물이 더 극심하게 줄어들었던 것인데, 사실 여기에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기름을 끼얹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임대차 3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임대차 3법이 지금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평수의 같은 단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5억 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이게 올해 연말, 2020년도 연말에 가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파구 H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마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소송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내후년으로 가서는 뭐 강동이나 아니면 고덕 쪽에서도 뭐 이런 일들이 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은 해보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는 지금 현재 정책이 뭐 단점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장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단점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무주택자나 유주택자를 모두 다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걸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는 정책,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좀 안정화될 수 있는 정책이 나왔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실제로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라고는 합니다만은 내가 세입자가 된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세입자가 웃을 수 있는 정책인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사실 그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발의를 해서 2년 더 거주를 할 수 있을 동안은 어떻게 보면 전세가를 조금 더 저렴하게 5% 이내로 저렴하게 조금 더 거주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난 이후에는 사실 거의 시한부 같은 거주 기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8월 4일 말이죠. 또 하나의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바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인데요. 이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또 시장에 생긴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또 앞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것도 궁금한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세히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때까지 얘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그동안의 어떤 질 좋은 주택 그리고 양질의 주택을 그쵸. 도심 한복판에 공급을 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저는 현실성이 있냐부터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실제로 뭐 출근길에 교통이 굉장히 뭐 체중 드는 부분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지자체 간의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 지금 현재 정부가 말하고 있는 게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재건축에 대한 용적률을 높여줄 테니 그에 대한 상당 부분은 임대주택으로 빼줘야 되고요. 그리고 재건축을 해서 만약 이득이 남는다라고 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러니까 재초안이라는 그 어떤 규제로 인해서
또 남는 부분도 세금으로 환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아니라 더 이상 남게 되면 분양가도 사실 우리가 정해주기 때문에 사실 그 조합원 입장에서는 진행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시장의 현실성이 좀 많이 결여된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해도 이미 좀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공급은 정치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입주 시기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치를 어느 정도 잘하게 되면 임기 내에 어떤 많은 지지나 아니면 인기는 잠시나마 누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정책 같은 경우는 임기가 끝난 이후에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조금 더 일관성 있는 정책이 나왔어야 되지 않나라고 보이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많은 공급량이 지금 계획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일벌제로 취소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보면 이게 얘기가 좀 안 맞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의 어떤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는 보고 있지 않고, 이게 차후에 만약 이런 공급 대책으로 인해서 어떤 공급 물량이 한 번에 나왔을 때 그 부작용이 더 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샤워를 할 때 네네. 뭐 따뜻한 물 그리고 차가운 물 어느 적정 온도를 좀 맞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현재 지금은 그동안에 주택 시장이 많이 올랐으니 차가운 물 쪽으로 확 규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뒤늦게 어떤 정책의 방향성이 조금 더 잘못됐다라고 해서 보완을 한다라고 해서 갑자기 또 뜨거운 물로 틀게 되면 이것 또한 또 많은 부작용을 그렇죠. 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을 맞춰서 이런 공급 방안도 계획을 잡아야 했고, 그리고 이런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시장의 영향은 사실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서울의 일부 대장 아파트는 여전히 상승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향후 집값 향방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죠? 자,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대장 아파트들이 거의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세금 규제, 거의 징벌적 과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당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패닉 바잉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강남이나 아니면 어떤 대장 아파트들의 그 구입 비율을 보게 되면 외지에서 구입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방금 이제 사회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던 과연 이 아파트,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의 최고점은 과연 어디까지일 것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상승을 해야 드디어 하락장으로 돌아설 것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뭐 솔직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도 정답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고점이 어디까지인가를 사실 인간인 제가 이렇게 정답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최고점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2022년도나 2023년도 이전에는 최고점은 나올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내년 2021년도부터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 2023년도까지는 우리가 입주 물량이 거의 급감 수준이 아니라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정도로 초급감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아까 말씀드렸던 8.4 공급 대책이나 아니면 3기 신도시나 뭐 여러 가지 공급 대책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공급 대책이 입주 물량까지 갈 때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공급 대책이 입주까지 갈 시기와 그리고 현재 이 입주 시기의 이 가뭄 현상을 이 두 가지의 공백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공백기에 의한 대체제가 과연 있을 것인가라고 찾아봤을 때 사실 마땅한 대체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22년도, 2023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최고점은 나오기가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실제로 이런 반응들은 있겠죠. 이제 투자자들이 거의 징벌적 과세나 아니면 많은 규제로 인해서 유입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제 시장의 현황들을 좀 살펴보면 실수요자들이 많이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제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축이나 아니면 준신축을 선호하기 때문에 현재 뭐 이런 신도시들이나 아니면 현재 이제 서울권 내에서
어느 정도 저렴한 신축이나 준신축건들은 계속해서 좀 강세를 띨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뭐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공급 방안 대책들이 나왔고 어느 정도 시장의 불안 심리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최고점이 어딘지는 알 수 없으나 2022년도 하반기나 2023년도 상반기까지는 최고점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